네,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집 한 채 빼고 다 팔았다면 보유기간 불이익 안 받는다. 자, 이게 뭐냐면 최종 1주택을 남기고 나서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지 이제부터는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2019년 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더 있어야지 비과세가 된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2019년에 그 강의를 하면서 예외사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예외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명확한 해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설마 그 해석이 21년 다 돼서 나오진 않겠죠? 라고 했는데, 일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2월 달에 쟁점 7가지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이 나왔는데, 더 구체적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추가 2년을 지금부터 바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21년을 불과 한 일주일 앞두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12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기사 내용하고 그 유권 해석 서면 질의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한 채 빼고 다 팔았다면 보유기간 불이익 안 받는다. 자, 내달부터, 그러니까 2021년 1월입니다. 비과세 혜택기간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채워야 되는데, 소급 적용되나 미돈이 쏟아져가지고 기재부 부랴부랴 유권 해석을 냈다. 21년부터 다주택자인 경우, 그러니까 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자였다가 실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만 2년 추가 보유하는 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에 최종 1주택이 되면 추가 2년이 없어도 된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이슈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두고 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직접 내렸다. 그러니까 보통은 개인분들이 질의를 보통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을 국세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국세청을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현재 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바꿨는데, 올해 미리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사람은 보유기간 계산법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애플 이 펜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요거 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설명부터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기재부는 지난 12월 24일입니다. 2019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을 국세청에 송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 빨리도 나왔죠. 자, 해당 법령 내용은 양도세 감면 조건인 일가구 1주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인데, 아이고야, 벌써 어렵다, 그죠? 최초 다주택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에 비싼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면서 보유기간을 채워 양도세 감면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비판 때문에 도입됐다. 당초 비과세 조건인 2년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던 것을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최종 주택이 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이었다. 자, 문제는 21년 시행일이 다가오자 다주택자들과 세무업계 사이에서 2020년에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하고 내년 1월 1일 당시 비과세 대상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8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일부 세무사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의 정부 말에 따라 올해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되더라도 어차피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보유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해석한 글을 올리기도 했고, 국세청에 문의와 민원이 쏟아졌다.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제 주변에 계신 대다수의 세무사님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2020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21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제 지인 세무사분이랑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좋긴 하죠. 왜냐면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명확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이 영상, 요거 지금 일주일 전이잖아요. 요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 어떤 세무사, 그 최용준 세무사님이 쓰신 글이셨는데, 그 분도 이런 이슈가 내부적으로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빨리 해석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보니까 국세청, 기재부 내부 문서가 뭐가 사진으로 돌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전달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내부 문서 본 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합니까? 출처도 제가 모르는데, 제가 무슨 기재부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가 잘못 또 나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24일날 나오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는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조항에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법 시행 시점만 있다. 쉽게 말해서 언제 기준의 2주택자가 대상이라는 건지, 과거 다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우병탁 세무사님은 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 분위기상 올해 1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들이 법 문구만 놓고 보면 소급 적용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올해 1주택이 되더라도 추가 2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결국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보냈다. 해당 유권 해석에는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즉 1월 1일 이전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간다. 올해 다주택을 정리한 1주택자는 남은 1주택을 연내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요. 이제 아이패드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케이스 1번. 자, 2021년 1월. 자, 다주택자였어요. 다주택자였는데 21년 1월 전에 1주택이 됐어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이거 팔지 않겠습니까?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과세가 곧바로 되느냐는 이거예요. 요 1주택의 취득일이 이때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소리냐, 최종 1주택에 대해서 플러스 2년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니까.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니다. 2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1주택이 되면 직전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21년 1월 이후에 1주택이 되면 그때 2년 플러스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케이스 1번이 유리해요? 케이스 2번이 유리해요? 자, 케이스 1번이 유리할까요? 케이스 2번이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2주택자라고 해봐요. 당연히 케이스 2번이 유리하죠. 그쵸?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든지 간에 추가 2년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21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21년 1월 되기 전에 1주택이 되면은 나는 당초 취득일로 가버리니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내가 21년 1월 넘어서 팔아도 1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가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다들 대부분 1번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1번으로. 근데 2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규정이 없어서. 와, 그랬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딱 해줬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 24일날 이때 나왔다는 거, 이때. 이게 이제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기분이 좋다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정규과정, 장표인데, 다 보여드린 거 없고,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관련해서 기재부 유권호생이 나왔는데, 자, 이미 그 전에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19년 1월 8일날 나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라고 해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쵸? 물론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 공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다. 자, 이렇게 써있고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정 이유는 뭐 됐고 적용 시기 보면은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냥 보도자료란 말이에요. 보도자료잖아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조문을 봐야 돼요. 조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인데 자, 이 5항에 보면은 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시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그 밑에 부칙을 보면은 제1조 3호에 있어요. 제154조 5항의 개정 규정, 제154조 5항의 개정 규정, 2021년 1월 1일.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당연히, 다 팔고, 1주택이 되면 그때부터 카운트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1일? 조문을 보여드릴까요? 자, 조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검색창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154조였잖아요. 154조. 154조. 어딨냐? 1세 1주택 범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154조 요게 1항 그리고 2항상 5항인데 여기 보면은 이 조문 요 보실 때 그냥 흰색으로 있잖아요. 흰색으로 있으면은 그냥 보통 그건데 요 밑에 가면 똑같은 154조인데 밑에 이렇게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곧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5항을 보면은 아까 그 내용이 있어요. 아까 그 내용이. 그래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하고 여기 이제 개정 2019년 2월 10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부칙이 나와있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기사에가.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아까,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 이쪽으로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쪽. 케이스 2번으로. 하도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그 케이스 2번으로 나온 거, 그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창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법령, 질의, 뭐 판례, 조문별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제 이게 해석을 내린 거니까 보통 질의 회신이나 사전 답변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질의를 가세요. 질의를 땅 가면 여기 이제 전체 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세목별로 있어요. 내가 양도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양도세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주 신선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딱 봤더니 여기 나온 거죠.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2년 12월 24일 여기 딱 나왔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32 요게 이제 문서 번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주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이다. 당초 1주택의 취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산일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이때부터 2년 카운트 해버리니까. 그러면 곧바로 20년까지 21년 1월이 되기 전까지 1주택을 만들어 놓고 곧바로 요 1주택의 당초 취득일로 가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곧바로 21년 1월에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다예요. 양도세 다른 거 한번 봐보실래요? 다른 거 봐세요. 잠깐만.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작지? 보통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보세요. 막 사실관계, 질의 내용, 관련 법령 및 관련 사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언제 다 봐, 이거를?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이게 질의 회신하는 게, 주 부서에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업무량도 많고. 아니, 그런데, 좀 이거는 좀 빨리 좀 되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게 좀 아쉬워요. 이거 2019년 1월 8일 개정했잖아요, 이게. 2월 달에. 이제 개정안이 1월 8일 날 나왔고, 2월 달에 아까 보셨잖아요. 날짜 2월 10일 날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지금 2년이나 다 됐는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죠. 그렇지만 결과가 그나마 좀 해피하게 나왔다. 그나마 좀 해피하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누구셨죠?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참여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자기도 좀 불분명해서 그냥 그런 이슈 없애려면 올해 그냥 파는 게 좋아서 올해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게 좀 약간 아쉽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쉬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정규 수강생들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개타신 겁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A주택 매수를 18년 2월달 했어요. B주택 매수를 19년 2월달 했어요. 자,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A에서 B로 갈아타니까 A를 팔면은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죠. 근데 사정이 있어서 B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B주택을 먼저 팔아요. B주택을 먼저 파는데 이게 B주택을 2020년 10월 달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A주택을 21년 3월에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비과세 판단의 대원칙은 양도 당시로. 자, A주택을 매도했을 때 21년 3월 양도 당시에 1주택이고 이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18년 2월이니까 지금 2년 이상 보유 거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자, A하고 B가 있고 B를 팔았는데 해필 21년 1월 달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21년 1월을 넘어서 최종 1주택이 됐죠? 그러면 이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은 18년 2월이지만 최종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순수 1주택이 된 21년 1월부터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언제? 2년 동안.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23년 1월 달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A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주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있죠. 비과세 못 받아도 장특공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산일은 18년 2월로 가요. 황당하죠? 자, 이 사례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만든 사례인데 실제 제 지인분 사례 있어요. 실제 제 지인분 사례인데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익명 처리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사례인데, 자, 보세요. 이분이 A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정도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B주택을 매수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아타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죠? 아무 문제가 없죠,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미 24일날 나온 기준인데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좀 방송 좀 아쉽잖아요. 휴일 밤인데 여러분들 이왕 소중한 시간 내서 들어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똑똑해지셔야죠.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A주택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 B주택을 20년 8월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등록이 안 돼요. 근데 단독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저 단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저 A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A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밑에 써있잖아.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은 안 된다. 중요한 건 왜 안 되냐가 중요하죠. 물론 제가 이제 조건을 다 말씀을 안 드렸긴 했는데, 이 B주택, A하고 B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둘 다. A하고 B가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인데, B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을 했죠. 그러면 쟤는 일단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거의 못 맞춰요.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그런 걸 못 맞춘다고요. 자, 그리고 날짜가 언제예요? 20년 8월이죠. 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을 하면은 어차피 아파트는 안 되지만 단독주택, 다중주택 저거 안 돼요. 거주택 비과세가 안 돼요. 자, 제가 딱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김은정님 나왔네. 김은정님이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몇 번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안 될 거라 그랬죠. 조심하라고 했죠. 만약에 김은정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케이스 있다면 이거 임대주택 등록한다 하더라도 얘 거주택 비과세 안 돼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은 B를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여기가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 줄 알고 이걸 등록을 했는데 비과세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아니, 판대. 등록 해지를 해야지 뭐. 등록 해지를 해야죠 뭐. 근데 등록 해지를 했을 때 아파트가 아니니까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과태료 나오죠. 꽤 많이 내셨다고 해요. 원래 한 채당 3천만 원인데 처음부터 3천만 원 바로 부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1, 2천만 원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왔죠. 이게 아픈 상처만 있는 거 지금. 과태료만 내고. 자, 그러면 A하고 B 두 개 남았죠. 자, 그럼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자, 근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정에서 조정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안에 A주택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B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죠. 그쵸? 1년 안에 A를 팔고, 1년 안에 B로 전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B주택에 전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B주택에 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아웃.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A나 B 중에 하나 팔아야죠. A나 B 중에 하나 팔아야죠. 그렇죠. 으라차차님 말씀처럼 B주택을 올해 안으로 팔아버리면 되죠. 자, 그런데 8월이었잖아요. 8월이면은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이거 파셔도 그때부터 다시 2년 추가해야지 A가 비과세가 됩니다. 21년 이후에 양도분이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슈가 싫으시면은 B도 팔고 A까지 다 파십시오. 그러면 비과세는 확실히 됩니다. A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24일 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B만 올해 안에 팔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거 21년 1월 달에 팔아도 이거 2010년이 취득이 되니까 곧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분은 어차피 팔아도 내가 2년 추가 보유해야 되니까 좀 약간 자포자기 하면서 시간만 이렇게 흘러버린 거였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도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자녀 중에 소득 수준이 좀 있고, 세대 분리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뭐, A나 B에서 적당한 거 하나를, 증여할 수도 있겠죠.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대 분리를 시켜버리면 되겠죠. 한간에는, 일부 어떤 특정 세무사님은 세대 분리하는 거마저도, 뭐, 이렇게, 최종 1주택으로 뭐 봐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제발 그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진짜 헐이거든요. 헐.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딱 케이스가 맞아 떨어져 버려가지고 되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28, 29, 30, 31, 4일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B를 팔 수 있을까요? 이 4일 안에 저 B를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 등한테 증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좀 솔루션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쟁점 7가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쟁점 7가지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정리를 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좀 풀어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뭐 홍보 자연스러웠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하죠. 자, 그래서 오늘 기사 내용 좀 살펴봤고요. 기사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했었던 데일리 뉴스 241번에 대한 이제 확실한 뭔가 그래도 가이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1번에 대해서 혹시 예전 거 보더라도 올해 21년 되기 전에 팔면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 2년 없어도 된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이게 우리 조문 이렇게 좀 보는 것도 굉장히 글자가 좀 작아서 눈이 좀 많이 아프죠. 이거 제가 확대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아주 생소한 아마 사이트도 같이 봤습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엊그저께 동지였죠. 동지가 뭡니까? 낮 길이가 가장 짧고 밤 길이가 가장 긴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아니라 이제 3월달 되는 춘분까지는 낮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밤이 길어요. 자, 밤이 길 때 좀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사전 답변 지료회신 보시면은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많아요. 양도소득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기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 매우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물론 이제 올해 초에 관련된 쟁점 7가지 해석이 나오긴 했지만 최종 1주택에서 추가 2년 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올해까지만 1주택이 되면 추가 2년은 없다라고만 좀만 일찍 말해줬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관련해서 좀 의사결정을 달리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괜히 더 오를 수 있는 집을 먼저 파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케이스처럼 빨리 팔면 됐는데 어차피 그냥 약간 반반 이렇게 자포자기 해가지고 좀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나름의 또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우리 납세자한테 좀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좀 나왔다는 거 그렇게 좀 위로를 좀 삼아보고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멘토링 맨날 헷갈리네. 그 멤버십 특강 하는데 멤버십 특강 때 우리 절세 노트 80페이지 그거 잘 보시고요. 혹시 절세 노트 제가 이제 다운받거나 비밀번호 좀 하시는 거 좀 어려운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자세하게 쓰긴 써놨는데 혹시 어려움 겪고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비용 지불했는데 또 제대로 못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날 9시에 특강을 하는데 예상 시간은 12시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씩 다들 갖고 오시고 그날 제가 좋은 소식을 아마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 듣고 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또 나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 드려볼 테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하시고 축하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뒤풀이 잠깐만 하고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는 뭔지 아시죠? 자, 뭔지 모르신다면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정보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